안녕하세요. 비트코인만 모으는 청년입니다. 저는 2019년도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우연히 비트코인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 검색을 해보니 한정적인 공급량이라는 것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희소성의 특성 하나만으로 빨리 취업을 해서 비트코인을 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대학교 졸업을 하자마자 3월에 바로 중소기업 공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사회초년생 시절에는 비트코인만 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미국 주식과 미국 ETF, 개인연금, 퇴직연금, 비트코인에 분산을 해서 사 모았었습니다. 2020년도 당시에는 비트코인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여서 여러 곳에 분산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의 포트폴리오는 미국 주식 모두 매도,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을 모두 해지를 한 상태이며 주택 청약까지 해지를 했습니다. 현재는 비트코인만 100% 보유 중입니다.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다른 자산들은 보유하지 않는 저는 어느새 비트코인을 모은 지 6년 차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비트코인을 단 한 번도 팔지 않고 모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비트코인에 확신을 갖고 꾸준히 모으는 이유 4가지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한정된 공급량입니다. 비트코인을 검색해보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한정적인 공급량일 겁니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총 공급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 모든 자산들 중에서 공급이 한정적인 자산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금도 한정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 금은 매년 비축량이 2%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화폐는 어떤가요? 화폐 시스템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절하거나 필요에 따라 돈을 찍어내는 방식으로 화폐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정화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화폐의 가치는 노동을 통해 번 소득을 그대로 두면 가치는 녹는다는 얘기입니다. 힘들게 번 돈을 그대로 두면 가치가 녹는다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달러를 안전자산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대비 달러의 가치는 99.57% 감소했습니다. 2016년 5월에는 1달러로 0.0023개의 비트코인을 살 수 있었지만 2025년 1월 현재는 0.000095개의 비트코인을 살 수 있었습니다. 기축 통화인 달러조차도 통화량이 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구매력은 감소합니다. 달러가 저런데 우리나라의 원화는 더 최악일 겁니다. 아무튼 공급량이 한정적인 비트코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치가 상승되지만 법정화폐는 시간이 지날수록 비트코인 대비로 보면 가치가 더 크게 떨어집니다.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2,100만 개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서 제한적이고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화폐가 무제한으로 발행될 수 있는 기존 시스템과 달리 비트코인은 공급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는 비트코인은 지리적 제약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돈은 은행이나 정부에서 관리하는데 비트코인은 관리 기관들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인터넷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제가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에게 돈을 보낼 때 은행을 거치지 않고 비트코인을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은 지구 어디서든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어서 지리적 제약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은행이 문을 닫거나 정부의 규제가 있어도 비트코인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있다면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비트코인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네트워크 효과는 쉽게 말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할수록 가치가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더 많이 사용하고 가게에서 결제를 받거나 다른 자산과 거래하는 일이 증가하면서 비트코인의 가치와 신뢰는 더 높아집니다. 예로 들면 과거에 전화기를 가진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전화기의 가치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화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가치는 상승했습니다. 이 네트워크 효과는 다른 암호화폐들이 따라하기 힘든 점입니다. 비트코인이 널리 사용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신뢰가 증가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수용하게 되면서 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가치 있는 자산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현재 비트코인 ETF에 수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들, 기업들에서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비축 자산으로 채택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누가 먼저 한정적인 비트코인을 선점하느냐의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금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납니다. 금은 전통적으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비트코인도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물리적인 형태가 없고 전 세계 어디서든 쉽게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금보다 더 효율적인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금보다 휴대하기 편리해서 국경을 넘어 손쉽게 이동이 가능하고 분할성이 뛰어나며 내구성이 뛰어나며 더 희소합니다. 금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채굴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금은 한정적인 공급량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특성들 덕분에 금보다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계속 비트코인만 모을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비트코인을 모으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끝으로 비트코인은 금과 법정화폐 및 다른 전통적인 자산들보다 우월하며 단순한 수익을 추구하는 도구로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수익이 낮다고 해서 파는 것이 아닌 비트코인은 꾸준하게 모아가는 저축수단입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